네, 역대 가장 재미있는 월드컵이었다. 이 말을 한 분입니다. 한준 풋볼아시안 발행인 공공의 촉 시간에 오늘 스포츠 이야기 또 월드컵 이야기 정리해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방송 전에 이렇게 두루두루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게 뭐 한 경기도 정말 허투루 놓치고 싶지 않은 마치 정말 최애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했는데 딱 정리해 주셨어요. 역대 가장 재미있는 예. 월드컵이었다. 정말 결승전까지도 많은 골이 나왔고 승부 네. 차이까지 갔고 또 쫓고 쫓기는 상황들. 근데 이게 결승전 한 경기뿐 아니라 뭐 저희가 조별리그부터 봤잖아요. 그렇죠. 16강, 8강, 4강 결승에 이르기까지 명승부의 향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이 뭐 한국 대표팀이 16강에서 일정을 멈추긴 했지만 굉장히 즐기면서 재미있게 본 경기가 아닐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도 한 20년 넘게 축구 경기를 지켜봐왔고 네. 또 1994년 미국 월드컵부터 봤는데 네. 가장 재밌었다. 특히 이 결승전은 통상적으로 결승전까지 오면 힘들고 지치고 또 맞아요. 신중하게 하는데 3대3의 승부차기다. 이거는 진짜 축구 팬들에겐 축복과 같은 경기였어요. 어떻게 보면 축구 룰을 계속 바꾸는 이유가 축구를 보는 관객분들한테 축구를 재밌게 하기 위함인데 네.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정말 100점짜리 써낸 것 같은. 그러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대회가 이렇게 끝까지 재밌고 또 토너먼트 단계에 가서도 선수들이 잘 뛸 수 있었던 이유는 엔트리가 26인으로 늘어나면서 더 많은 선수들이 참가한 것 플러스 네. 5인 교체. 결국에는 예전의 축구는 맞아요. 3명밖에 교체가 맞아요, 안 되니까 맞아요. 힘들어도 뛰어야 되고 지친 상태에서 연장전 뛰어야 되고 근데 지금은 많은 선수가 들어오고 또 대회 기간에도 많은 로테이션이 가능하고 또 네. 그러면서 감독들이 다양한 선수들을 이제 상황에 맞춰서 또 카드를 꺼낼 수가 있으니까 네. 훨씬 축구가 공격적이고 재밌어졌다.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이제 감염된 선수들의 격리 문제 때문에 엔트리를 그렇죠. 늘려준 건데 이게 앞으로 이제 그와 관계없이도 이제 그 국제축구 평의회에서 바꿨어요. 5인 교체를 공식 경기에 가능하도록 앞으로도 축구 경기가 이렇게 좀 재밌게 또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축구의 룰까지 바꿔놓을 만큼 재미난 월드컵. 물론 이제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우승 얘기도 하겠지만 우승팀뿐만 아니라요.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던 팀들도 정말 대단한 팀들이잖아요. 결국은 본선에 진출한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뭐 유럽에서 가장 많이 우승을 했던 독일이 2회 연속 조별리그 탈락했는데 뭐 그렇다고 경기력이 뭐 엉망이었던 것도 아니고 네. 또 지난 대회 4강 진출팀인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경기력이 아쉽긴 했어도 최종적으로 3위를 차지한 크로아티아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팽팽했었고 사실 그 경기 득점 기회는 벨기에가 더 많았었거든요. 네. 벨기에가 한 골만 넣었어도 벨기에가 16강에 가고 크로아티아가 탈락할 수도 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조별리그부터 사실 전반적으로 세계 축구 팀들이 상향 평준화됐고 또 어떤 팀도 만만히 볼 수 없고 무엇보다 우승을 차지한 아르헨티나가 16강도 못 올라간 사우디에 패배를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포함했을 때 정말 축구가 앞으로 더 알 수 없게 됐고 또 이런 언더독으로 해당하는 팀들도 단순히 수비만 하는 게 맞아요. 아니라 공격 능력, 기술 능력, 체력 뭐 이런 부분들 다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월드컵이 48개국으로 늘어나서 좀 걱정된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다양한 축구 보고 더 재미있는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를 만들었던 월드컵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재미있죠. 이미 네. 결과가 알려져 있다면 재미있을까요? 자,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습니다. 예, 사실 이 부분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슈였던 것 같아요. 리오넬 메시 선수가 워낙에 대단한 경력을 만들었었고 월드컵 우승만 딱 부족한 상태였는데 또 결국에는 그걸 해냈잖아요. 그걸 네. 해내는 과정도 드라마틱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아르헨티나 국민이 아니더라도 이 우승에 대해서 좀 감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맞아요. 분들이 있었을 네. 것 같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메시를 응원하는 월드컵 결승전 같았다라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경기 내용면으로 봐서도 정말 메시가 주인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메시 선수가 2골을 기록하기도 했었고 최종적으로는 은바페 선수가 헤트트릭을 기록하면서 골든 부트 그러니까 득점왕을 차지했지만 네. 메시 선수가 대단했던 게 사실은 바르셀로나에서 뛰면서 축구 선수로서 가져갈 수 있는 모든 타이틀을 차지했잖아요. 뭐 네. 피파 올해의 선수당, 발롱도르,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포함해서 선수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또 월드컵을 빼고는 뭐 올림픽 금메달도 땄고 뭐 20세 이하 월드컵 맞아요. 우승도 했었는데 유독 월드컵 우승이 없었는데다가 또 하나 흥미로웠던 게 이번 월드컵 전까지만 하더라도 토너먼트 그러니까 16강 이후에는 한 골도 메시가 넣은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월드컵에 약한 선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16강, 8강, 4강 결승까지 다 골을 넣으면서 이제는 메시 선수가 월드컵 역대 최다 출전, 최다 공격 포인트, 최다 골든볼, 그 우승까지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한 대회 만에 월드컵의 모든 기록을 다 갈아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메시가
축구 역사 그 자체다. 이렇게 해도 될 정도의 결승을 맞습니다. 만들었어요. 정말 역사라고 불러도 될 만큼 많은 성과를 이뤄냈고요. 자, 어제 경기 프랑스도 정말 만만치 않은 뭐 신성 음바페를 비롯해서 굉장히 탄탄한 그 뭐랄까요? 그 라인업을 자랑하는데 프랑스가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어제 경기 인상적인 부분들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프랑스가 앞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좀 몸 상태 문제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 월드컵 결승전을 앞두고 일부 선수들이 독감에 걸리기도 했고 훈련 중에 다치기도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엔 그 논란이 됐던 선수들이 다 출전을 했거든요. 네. 근데 경기력이 안 좋았어요. 그 얘기는 네. 결국에는 몸 상태가 좀 안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플러스는 이번 대회에 앙헬 디마리아 선수가 아르헨티나에서는 부상 때문에 많이 못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결승전에 맞춰서 복귀를 했고 이 선수가 또 결승전에 선발 출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음바페를 막기 위해서 아르헨티나가 5백으로 수비를 하면서 역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죠. 오히려 디마리아를 측면 공격수로 두고 공격을 하면서 프랑스가 밀려 내려가게 만들었고 네. 프랑스가 밀려 내려가면서 공수 간격이 벌어지고 음바페한테 공이 안 가는 역발상을 통해서 또 플레이를 펼쳤는데요. 이게 사실 허를 칠 수 있었던 이유가 디마리아가 부상이라서 8강 4강을 못 뛰어서 네. 프랑스가 부상에서 막 돌아온 디마리아 쓸까? 안 쓰겠지 하고 히든카드처럼. 그냥 데뷔를 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휘둘리면서 결국엔 디마리아 선수가 페널티킥도 얻어냈고 또 골도 기록했고 맹활약을 펼치면서 2대0으로 아르헨티나가 일찍 앞서갔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생긴 게 아르헨티나가 2대0으로 될 때까지 경기를 완전 장악했거든요. 근데 디마리아가 부상 때문에 한동안 못 뛰었잖아요. 그래서 후반전 64분쯤에 교체하면서 굳히자 디마리아를 빼고 수비수를 넣었어요. 네. 근데 그때부터 프랑스가 대치 격전을 벌이면서 이제 2대1을 만들고 연장전까지 가고 승부차기까지 갔다. 그러니까 정말 이 경기의 한편 안에서도 교체 전략, 선수들의 사기 그리고 메시와 음바페라는 결정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의 그런 플레이가 펼쳐지면서 일방적이던 경기가 팽팽한 경기로 바뀌었습니다. 예, 어제 경기 하이라이트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실제 새벽에 보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디마리아와 음바페 예. 그리고 메시 정도 이렇게 아마 그림을 놓고 보시면 경기의 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에 후반 10분 만에 2점을 동점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그 저력을 보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음바페 선수가 사실은 연장전 끝나기 직전에도 단독 돌파로 4명의 아르헨티나 선수를 제치고 그렇죠. 슈팅한 게 수비에게 막히긴 했는데 음바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만 23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대회 결승전에도 골을 넣고 우승을 할 때는 10대 나이로 월드컵 결승에서 골을 넣고 우승한 선수로서는 펠레 다음으로 처음이었어요. 근데 네. 벌써 2개 대회 만에 그리고 아직도 23세인데 월드컵 결승에서 최다 골을 넣은 선수가 맞습니다. 됐습니다. 이번에 헤드트릭까지 했었고 그러니까 메시 선수가 분명히 우승컵을 가져가긴 했지만 음바페 시대가 열렸다 이제. 물론 이제 메시 선수가 이번 대회 끝나고 은퇴 안 한다고 했어요. 사실은 네. 뭐 라스트 댄스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네. 오히려 우승도 하고 기분도 좋고 경기력도 좋은데 네. 내가 왜 은퇴를 하냐. 세계 챔피언으로서 이제는 국가대표 경기를 즐기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뭐 다음 4년 뒤에는 아마 음바페가 전성기를 맞이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메시 선수가 이렇게 체력을 관리하고 또 지금 플레이 스타일을 조금 덜 뛰는 걸로 바꿨잖아요. 네.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4년 뒤에도 메시가 나올 수 있다. 그때도 음바페와 월드컵 3연속 맞대결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이제 과거에 매후 대전이라고 불렀잖아요. 네네. 메시, 호날두. 이제 솔직히 호날두는 완전히 저물었고 네. 이제 음메 대전이라고 많이 맞아요. 하는데 음메라고 음바페와 그러더라고요. 메시가 이제 대결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음바페 선수는 사실 외형적으로도 약간 펠레를 연상시키기도 그렇죠. 하고요. 실제 예. 플레이 스타일도 봐도 예. 굉장히 스피드와 기교가 뛰어나잖아요. 예, 사실은 이제 역대 최고의 선수 논쟁에서 펠레, 마라도나가 항상 언급이 됐었는데 네. 메시 선수는 거의 마라도나랑 흡사하잖아요. 체구도 그렇죠. 작고 왼발 맞습니다. 잘 쓰고 화려한데 이 펠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전 선수긴 하지만 모든 걸 다 갖췄다는 얘기를 해요. 운동 능력 좋고 양발 슈팅에 헤더 가능하고 이제 피지컬도 좋고. 네. 그런 스타일이 바로 음바페니까 물론 세밀한 부분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어도 네. 펠레, 마라도나의 현신이 음바페, 메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물론 뭐 뒤에 다루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네. 가능성을 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월드컵 때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얘기 좀만 더 해보죠. 승부차기로 결정이 됐는데 그 승부차기도 사실 굉장히 살떨리고 재밌었는데 골대 불운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어느 응원단이 있는 골대에서 하느냐가 좀 영향을 미치나요?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승부차기가 돌입이 됐고 또 키커드를 봤을 때는 아르헨티나가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아르헨티나가 이제 메시 선수가 뛰면서 코파 아메리카에서 연달아 준우승할 때 다 승부차기로 칠레에 패배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메시 선수는 이번 때 그 어느 누구보다도 침착하고 완벽하게 성공을 시키고 있고 물론 프랑스도 음바페 선수가 무려 경기 중에 2개의 페널티
지키게다가 승부 차이까지 성공을 시켰지만 다른 선수들은 굉장히 주눅든 모습, 경험이 좀 부족한 모습. 네. 특히 추아메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빗나가는 슈팅을 때렸는데 결국에는 프랑스 선수들이 지난해 여름에 있었던 유로 대회에서도 16강에서 스위스와의 경기 승부차기로 탈락을 했었을 때 좀 경험 없는 선수들이 많이 실축을 했는데 이번 대회 브라질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승부차기에서는 결국에는 운의 요소가 아니라 얼마나 좀 경험이 실력이군요. 있고 잘 준비를 했고 무엇보다 키커 배치를 잘하느냐 거기에 네. 있어서 좀 프랑스가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정말 들어요. 고도의 수싸움 같습니다. 필드 경기, 필드골보다 더 긴장되는 경기였었고요. 자, 모로코가 아프리카의 희망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대부분 유럽 선수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이 프랑스로 예를 들면은 얘기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은데 사실 프랑스가 아프리카 지역에 워낙 많은 식민지가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에 그런 아프리카 쪽에 이민자들이 많은데 물론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나눠서 봤을 때 음바페도 카메룬 출신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를 떠나서도 이 아프리카 선수들이 피지컬이 굉장히 좋고 프랑스에서 또 프로 경력을 소화하다 보니 이제 힘과 전술과 조직력과 이런 것들을 점점 끌어올리고 있어서 사실 이제 축구 왕자 펠레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분명히 월드컵 우승팀이 나올 네. 것이다. 아직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 속에 모로코가 사상 첫 4강을 이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작은 프랑스가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그런 그 프랑스 축구의 특성을 좀 보여주는 기술과 힘을 네. 갖춘 그런 모습들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 결국은 강점을 보면 유럽 리그를 많이 겪은 선수들이 포진해 있을수록 노련미라든지 기술적인 면이 뛰어난데 우리나라 선수들도 지금 그런 말들을 선수들이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좀 유럽 리그로 더 많이들 가서 뛰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경기를 소화하면은 그 큰 경기에 대한 긴장감도 줄어들고 긴장감이 줄어들어야지 본인이 갖고 있는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경기 수준도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아프리카 팀들의 성장은 이미 그 선수들이 거의 다 유럽파다. 네. 우리 선수들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일본도 네. 유럽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월드컵에서 굉장히 주눅들지 않고 경기를 했고 우리 역시 그런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고 점점 더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또 대표팀의 월드컵 성적도 좋아질 텐데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또 국내 리그의 토양도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이게 선순환이 돼야 돼요. 유럽에 간 선수들만 잘하는 게 아니라 유럽에 갈 수 있는 선수를 많이 배출하는 국내 리그의 환경이 돼서 그런 선수들이 유럽에 또 가고 가지 못하고 K리그에 있는 선수들까지도 수준이 함께 높아지는 저변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이제 우리 대표팀의 전력이라든지 또 한국 축구의 수준도 높아질 수 있고 또 유럽에 간 선수들이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거기서 경험하고 또 말년에는 돌아와서 전수하고 또 그런 맞습니다. 분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렇죠.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면 특히 모로코 대표팀의 레그레기 감독 같은 경우도 프랑스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인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유럽파가 선수로서 유럽에서 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으로 지도자로서.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 그런 네. 것들이 전반적인 그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럽파 출신의 감독이 좀 나오는 부분. 물론 좀 설경원 감독이 있긴 하지만. 예. 자, 뭐 그렇다고 해도 K리그도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뭐 예. 이번 월드컵의 최대 수혜자라고 평가받는 조규성 선수. 예, K리그 득점왕 K리그 득점왕이잖아요. 그리고 또 네. 뭐 K리그에서만 뛰었던 선수기 때문에 충분히 K리그에서 성장을 하는 것으로도 월드컵에서 잘할 수 있고 이적하나요? 또 유럽 진출도 할 수 있고 뭐 저희 지금은 팀이 어느 팀이냐의 문제지 유럽 진출은 뭐 확실시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워낙 관심 있는 팀들이 많고 그 어떤 팀이 구체적인 제안을 하느냐의 문제다. 그리고 네. 1월 달에 가느냐 여름에 가느냐의 문제지 저는 개인적으로 조경수 선수는 뭐 본인이 결정만 내린다면 곧 유럽 리거로 이제 새롭게 출발할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자, 우리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이름이 바뀌었나요? 줄리메 컵이 아닌가요? 아무튼 그렇죠. 피파컵이죠. 피파컵을 들어올리는 모습 상상하는 어린이들도 많아요. 예. 왜냐면 메시가 어린 친구들하고 지금 같이 뛰면서 결국 그렇죠. 꿈을 이뤘잖아요. 어떻습니까? 손흥민 선수 지금 몸 상태는 많이 회복됐나요? 뭐 지금은 토트넘 호스퍼에 가서 훈련도 하고 있고 또 마스크를 쓰고 훈련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고 당장 이제 잉글랜드 축구는 워낙 일정이 빡빡해서 카라바오컵을 바로 이번 주에 시작을 해요. 네. 물론 토트넘은 조기 탈락을 했기 때문에 네. 그 경기가 없어서 이번 주에 프랑스 클럽 니스와 평가전을 치르게 되는데 12월 26일 다음 주 월요일에 브렌트포드랑 프리미어리그 경기 하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도 뛰었고 또 휴식을 2주 정도 했기 때문에 상처 부위도 다 아물었었기 때문에 브렌트포드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출전은 매우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또 한번 실력을 보여주면 될 것 같고 나폴리의 김민재는 어떻습니까? 뭐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1월 5일까지 휴식기가 있어서 현재 이제 터키에
상태에서 나폴리 선수단이 전지훈련을 하고 있어서 합류를 했는데 몸 상태를 좀 회복하고 1월달 뭐 초면 충분히 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나폴리가 올 시즌에 이탈리아 리그 1위를 달리고 있고 또 챔피언스리그 16강에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나폴리의 역대급 시즌을 또 이끄는 선수로서 올 시즌 후반기도 좋은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월드컵이 끝났지만 우리 선수들의 활약 또 많은 리그에서 즐기시기 바라고요. 정말 꿈대로 손흥민을 바라보는 저희 집에 있는 꼬맹이도 그런데 아이들이 언젠가 월드컵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네. 모습을 봤으면 하는 바람. 네. 뭐 꿈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당장 뭐 월드컵 우승을 떠나서 카타르에서 다음 아시안컵을 하잖아요. 네.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우승을 노릴 수가 있고 또 메시 선수가 전성기 어릴 때는 손흥민 선수랑 막 돌파 잘하고 빠른 네. 선수였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도 이제 조금 나이가 들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스타일을 바꾼다면 충분히 롱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신 어린이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